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큰 피해를 입은 천안 아산 지역을 찾아 지역 교회와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국회에 이단과 사이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민족 자주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색 마스크로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웃음을 전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산사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가운데 예장통합총회가 큰 피해를 입은 천안 아산 지역을 찾아 지역교회와 주민들을 격려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토사가 덮친 마을. 지난 3일부터 천안 아산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면서 마을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당시 아산 유곡리에 3시간 동안 무려 253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사태로 마을 주민 2명이 실종됐습니다. 불폭탄이 떨어지는 바람에 밀려나간 거예요. 그래서 실종된 거예요. 저 부인들이 집에 내다보고 있었어. 떠나가는 걸 봤디야. 그 정도로 아주 심각했어요. 목회자가 중상을 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간밭 예능교회 양문 목사는 지난 6일 교회 앞 나무에 걸린 전선을 내리기 위해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낙상 사고를 당했습니다. 양 목사는 뇌출혈, 척추 손상, 발가락 골절 등으로 수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바로 옆 동아리 마을엔 3개의 하천이 모두 불어나면서 도로와 밭 상당 부분이 유실됐습니다. 하천 바로 옆에 있는 동화교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하천 때문에 교육관에 물이 들어찬 겁니다. 교회 바로 옆에 있는 옥수수밭은 모두 엉망이 됐습니다. 축대가 무너져 내려온 것이 여기 교회에 있는 교육관 쪽에 밀려 내려오면서 교육관하고 사택하고 계속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중부 지역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지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피해를 입은 마을을 찾아 시름에 빠진 마을 주민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가을 농사 수확을 앞에 두고 큰 피해가 난 것에 대해서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립니다. 월요일 날 일찍이 주일을 지내고 일찍이 가서 방문 위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고요. 통합총회는 천안 아산 지역 방문을 시작으로 전국적인 모금 활동을 통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마가 해키고 간 자리를 복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워낙 피해가 크다 보니 복구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천안 아산에서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이단 사이비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청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신천지의 불법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진은희 기자입니다. 한참 됐습니다. 저희 아이들 18년 11월 9일 날 나가서 지금까지 전화 한 번도 만남 한 번도 없이 반국가 반사회 단체입니다. 사회윤리 도덕 근간을 무너뜨리는 집단. 신천지의 가족을 빼앗긴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국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나서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종교가 바로하지 못하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한 겁니다. 전피현 측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을 만나 신천지로 인해 가출해 있는 자녀들을 집으로 올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이단 사이비 관련 법안 제정도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이 신천지 말고도 다른 사이비들이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유사 종교 피해 방지법 그걸 좀 제정될 수 있도록 좀. 피해자들은 이 의원에게 신천지 피해를 단순히 종교만이 아닌 사회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천지가 2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집을 떠나게 만들고 학업과 직장 포기는 물론 가족과의 연도 끊게 만들어 국가의 기반인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천지가 정말 잘못된 것은 신분을 속여서 남들을 포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종교가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남들을
그런 본인의 종교에 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겠으니까 종교 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의원은 이에 대해 현행법으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해본 후 필요하다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가족분들이 호소하는 이런 부분은 현재 법령 하에서 가능한지를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이것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종교의 문제가 종교의 자유에 또 성인 스스로의 그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문제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될 문제 같고요. 전 의원은 앞으로도 신천지의 문제점들을 널리 알리는 한편 행정적인 조치들을 계속해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진은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광복 75주년을 맞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족자주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교회협은 성명서를 통해 민족의 자주 독립과 해방을 기원하며 남북 화해와 평화 공존을 실현하는 첫 관문이 한국전쟁의 종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 질서에 앞서 나가기 위해 한국교회와 종교시민사회의 연대를 당부했습니다. 교회협 관계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 땅에 이루는 희년의 그날까지 우리들의 정의와 평화의 순례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회협은 한국전쟁 7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 희년으로 선포하고 한국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을 위한 세계 기도운동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답답한 마스크가 일상이 된 지 오랜데요. 최근엔 후덥지근한 장마까지 겹치면서 마스크를 쓰기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색다른 마스크로 지친 일상에 위로와 웃음을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마스크와 달리 색다른 그림을 넣은 마스크가 출시됐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에게 작은 위로와 웃음을 주려고 동서울대학교 장규순 교수가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선교 사역에 작은 보탬이 되기 위해 개척교회나 선교지에도 보냈습니다. 장 교수는 마스크를 두 가지 콘셉트로 제작했습니다. 하나는 웃자 웃자 하하호호와 같은 글씨를 넣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웃음을 자아내도록 했습니다. 또 다른 마스크에는 당신의 사랑이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라는 꽃말을 지닌 분홍 동백꽃 디자인을 넣었습니다. 장 교수는 교내 창업으로 라로페란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디자인 콘셉트처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번 더 미소를 줄 수 있는 평안, 샬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스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국 디자인 크리에이터 협회장을 지낸 장 교수는 이 같은 재능을 마스크뿐만 아니라 교회 인테리어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출석 중인 대길교회 재건축에도 참여해 인테리어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교회 내 벽면을 초록색, 파란색, 보라색 등 성경에 나오는 색으로 덧입힌 겁니다. 이처럼 독특한 디자인을 입은 대길교회는 한국 색채대상을 수상하면서 지역 내에 교회를 알리기도 했습니다. 타교에서 그걸 견학 내지는 방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교회 왔다가 색상에 이끌려가지고 한층 한층 이렇게 올라와서 둘러보고 굉장히 신선한 감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장 대표는 앞으로도 다양한 색채와 디자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금은 작년보다 덜 거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월간 재정 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5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조 1천억 원 줄어든 226조 원입니다. 총 지출은 316조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31조 4천억 원 증가해 수지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달 급여 지급액이 또다시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 1,885억 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56.6%, 4,296억 원 늘었습니다.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인 1조 1,103억 원을 한 달 만에 넘어서면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계가 보유한 현금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9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와 비영리 단체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3,975조 8천억 원입니다.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 중 현금은 약 91조 원으로 작년 말보다 3.4% 증가했습니다.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계의 현금 자산이 9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융자산은 5조 6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금융자산이 줄고 현금이 늘면서 전체 금융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1분기 2.27%로 역대 가장 컸습니다. 정치적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와 자유연대 등이 광복절인 15일 8.15 건국절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과 서울시는 집회를 사전에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건상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집회도 각각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날 서울 도심 전체 집회 규모는 2,000명 수준을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미 군 당국이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후반기 연합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중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한국과 미국이 연합지휘소 훈련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본 훈련 이전에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합참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역시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 한미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훈련 인원을 분산하게 되면서 통상 열흘가량이던 훈련 기간은 2-3일 정도 늘어나고 규모는 축소해 진행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급여 중 하나인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는 자식 등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 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을 충족한다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약 18만 가구 26만 명이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백악관 건물 밖에서 총격이 벌어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리핑 도중 돌연 퇴장하는 긴박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다가 3분이 지난 시점에 백악관 비밀경호국의 호의를 받으며 돌연 브리핑장을 떠났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총격이 백악관에서 불과 몇 블록 떨어지지 않은 17번가와 펜실베니아 애비뉴 주변에서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로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레바논 내각이 총사퇴를 발표했습니다. 하산 디아브 레바논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10일 TV 대국민 연설에서 폭발 참사와 관련해 내각이 총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아브 총리는 우리는 대규모 참사를 맞았다며 베이루트 폭발은 고질적인 부패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4일 베이루트에서 발생한 대형 폭발로 160여 명이 숨지고 6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패전일인 8월 1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재집권 1주년이던 지난 2013년 12월 26일 A급 전범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으며 이후에는 패전일과 봄, 가을 제사에 곡물이나 곡물 대금을 보냈습니다. 일본 자민당의 지지층인 우익 세력을 달래기 위해선 직접 참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코로나 대응으로 내각 지지율이 기록적으로 떨어져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매년 선정하는 세계 500대 기업 명단에서 처음으로 중국 기업 수가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포천은 올해 선정한 글로벌 500 기업 중 홍콩을 포함한 중국 기업이 124개사로 미국 기업 121개사를 처음으로 추월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 기업까지 포함한 범중국 기업 수는 133개에 달했습니다. 포천 간부인 클리프 리프는
지난 30년간 무역량 증가에 힘입어 중국 경제가 급상승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에서 해외 역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30명을 넘어서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1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인 10일 하루 동안 44명 발생했고 사망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13명은 중국 내 확진이며 해외 역유입 신규 확진은 31명으로 산시, 상하이, 산둥 등에서 보고됐습니다. 구TV 뉴스 차진환입니다. 글로벌 선교 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김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백석 총회 세계선교위원회와 구TV가 업무 협약을 맺고 미디어 선교 사역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선교위원회는 구TV와 함께 해외 선교 현장을 돕는 한편 현지 소식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세계선교위원회 이사장 이민기 목사는 선교는 한국교회의 본질이자 생명이라며 선교지 곳곳마다 구TV와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선교위원회는 이날 협약식을 마치고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널리 전하는 데 써달라며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 조종환 교회 기자가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11일 고양시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고기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정체성 대상자들을 향한 법이라면서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비판을 제재하게 되면 후에 동성결혼과 다부다처 등도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기총은 앞으로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1인 시위 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포남부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기장총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차별금지법 지지의 글은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목포 남부교회 성도들은 수수자를 위해 활동하는 사역자들을 폄훼하려는 게 아니라며 차별금지법 일부 내용에 관해 기장교단이 지지 의사를 밝혀도 되는지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대전 오메가교회의 예배팀인 오메가워십이 새 앨범 송 오브 리바이벌 부흥의 노래를 발매했습니다. 이번 앨범엔 바울의 고백, 이사야 19, 여호와께 감사하라 등 총 5곡이 수록됐습니다. 타이틀곡은 송 오브 리바이벌로 한 나라가 혼란을 겪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부흥을 간구하는 하박국 3장 2절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 장맛비가 11일 중부지방 기준 49일째 이어지며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태풍 장미는 소멸했지만 계속되는 비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늘고 있는데요. 코로나까지 겹쳐 유독 힘든 올여름 피해 교회와 성도들에게 한국교회가 희망을 전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